검찰 고위공직자 연루 의혹이 이미 나왔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 이름 석자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재차 윤중천 씨를 불러서 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오케이, 이제 알겠습니다. 윤중천의 이제 그 면담 보고와 같은 얘기를 한 적이 그 밖에서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런 얘기 많습니다. 그런 질문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알고 있는데 없었다. 인정력은 없었어요. 그거 다 파기다. 예, 오늘은 조금 다른 이슈로 출발합니다. 오늘 뉴스탑10 여기부터입니다. 윤석열 총장도 별장 접대 설설설. 그런데 윤중천, 윤석열 연결고리는 없었다. 이 윤석열 총장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이 한 줄의 신문 일면이 오늘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11년 전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이 강원도 별장에 김학의 전 차관을 불러서 접대를 했습니다. 이 별장의 손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윤석열 총장이었다는 보도 내용입니다. 6년 전에 실제로 김학의 사건과 관련돼서는 김 전 차관을 비롯해서 검찰 고위공직자 연루 의혹이 이미 나왔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 이름 석자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요? 성접대라는 부분에서 성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저희가 꼼꼼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보도 내용만 일단 다 믿어보자고요. 그러면 네. 접대인데 그것도 윤석열 총장이 수차례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네. 이 사건은 국민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이라고 해서 이 사건은 1차 조사, 2차 조사, 또 최근에 과거 사의 조사 등등을 통해서 수차례 걸친 검찰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처벌을 못했죠. 윤중천이라고 하는 이제 건설업자가 있었어요. 이 건설업자가 자신이 만든 원주 쪽에 별장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별장에 이제 어떤 검찰 관계자들을 초청을 해서 어떤 성접대를 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미 2006년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근데 1차 조사 때는 또 무혐의가 됐어요. 또 2차 2013년 조사에서도 무혐의가 됐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과거사의 또 차원의 조사가 돼서 결국 이제 김학의 전 차관은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게 뭐냐면 결국 이 윤중천이라는 이 사람이 접대를 할 때 바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바로 나온 겁니다. 즉 윤석열 검찰총장을 당시에 윤중천이가 접대를 했다. 좀 전에 이제 기자가 이야기했지만 성접대가 아니라 그 원주에 있는 별장에서 접대를 했다. 이 사실을 당시에 몇몇 사람이 증언을 했다라고 이제 한겨레 신문이 보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오늘 사실은 국감 현장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맞아요. 다들 발칵 뒤집었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차관의 스폰서로 등장한 건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06년 무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에 윤석열 총장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그것부터 살펴봐야겠습니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와 함께 화면을 보실까요?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당시 서울 경기도 지역 건설 사업을 했고 유력 인사에게 로비를 했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 윤석열 총장은 당시에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네,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이 부부장 검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부부장 검사가 뭐냐면 검사로 이제 임용이 되면 평검사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보통 평검사로 한 14년 가까이
이 근무한 다음에 이제 처음 승진하게 되면 이 부부장 검사가 됩니다. 언론사로 따지면 이제 뭐 차장 기자 정도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장 검사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검사장으로 차장 검사를 거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는데 부부장 검사이기 때문에 이 춘천지검장이었던 이 김학의 전 차관과는 상당히 좀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 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또 직급도 이 검사장인 춘천지검장에 비해서 상당히 좀 하위 직급에 있었기 때문에 과연 같이 어울려서 이 접대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느냐 이런 뭐 의구심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구재영 차장 하나 더요. 네. 그래서 그런지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91년 임관한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만약에 이거를 가정한다고 해도 차장검사급 이상의 대접을 받았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부부장 다음에가 이제 부장이고 이 부장 다음에가 차장검사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회사에서 따지면 이제 임원들이 회식을 하는 자리에 뭐 이제 부장이나 이제 차장이 참석을 하는 것이 물론 뭐 참석 못하라는 법은 없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직급이 낮은 사람은 참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부부장 검사가 차장 검사들 그 모이는데 과연 갔겠느냐 이제 이런 회의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관련 보도를 한 한겨레 기자는 좀 더 구체적인 증언도 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윤 씨의 전화번호부나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발견을 한 겁니다. 확보된 자료 중에 하나에서 이름이 나왔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재차 윤중천 씨를 불러서 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그냥 보도를 허투루 볼 수가 없는 게 구체적인 얘기들도 좀 나와서요. 이수 변호사님. 다이어리 명함 전화번호부 등에 윤석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보도에 의하면은 한겨레 21 보도에 의하면 2013년 1차 조사 이후에 그 무혐의가 성범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게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그 다시 조사해야 되지 않냐 해서 재조사를 하는데 그 재조사 때 그 윤중천의 전화번호부라든가 뭐 다이어리라든가 명함 등 그런 증거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죠. 성씨도 흔하지가 않고 이름도 이제 뭐 흔한 이름은 아닌데 그렇다 보니까 혹시 저것이 지금의 검찰총장 윤석열 그 당시 검사가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름이 나왔는데 그 후에 추가 조사가 없었다. 뭐 조사를 더 끈질기게 하지 않았다. 이런 것에 지금 이 하어영 기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그 전까지 2000년대 후반에는 우리가 윤석열 총장의 이름을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검사는 아니었는데 지금부터 만나보실 이 장면 이후에 윤석열 총장은 대대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됩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지시 자체가 위협한데 그걸 어떻게 따릅니까? 그럼 이의제기해가지고 안 받아들여지면은 그러면 그걸 따라야 된다는 겁니까?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화면이 그 유명한 국정원 댓글 수사 항명 사태였잖아요. 2003년. 2013년. 예. 윤종호 교수님.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당시에 항명 사태 이후로 좌천됐던 윤석열 총장이 그렇다면 만약에 그 전에 2000년대 후반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드러나지 않았겠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한테. 예를 들어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고 이미 저 때는 이제 윤석열 당시 그 이제 여주지청장이었죠. 이때 이미 이제 국정원 댓글 수사로 이제 항명 사태 때문에 내부에서 이제 징계성 조치를 당한 이후란 말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추가 징계가 돼요. 이것까지 이제 그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부인이 5억 1천만 원 정도의 이제 재산을 더 과다 신고했다. 뭐 줄인 것도 아니고 이제 이런 이런 사실 때문에 더 이제 추가로 이제 징계를 받는 이런 사건까지 보태져 가지고 더 이제 징계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올 때였죠. 예. 자, 그런데 이 해당 보도의 주체인 한겨레 21은 아직 윤석열 총장 접대에 관한 증거물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련 보도, 의혹의 실체는 대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복수의 관계자라고 표현 안 하고 3명 이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저희들이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취재했고 어떤 취재원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알기를 원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김학의 사건에 좀 관심이 많았던 분들은 아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어렵지 않을 정도다. 검찰에서 윤정철 핸드폰 명단 중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녹음 테이프나 동영상을 보더라도 윤중천이라는 그 사기꾼에게 지금 우리가 총체적으로 농단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를 먼저 짚어보기 전에 이현정 의원님. 네. 핵심 증언자 3명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겨레 20일 측은 이 사실이 맞을 것이다라고 보도를 한 거잖아요.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핵심 관계자가 어느 범위에 있는 사람인가. 좀 전에 보셨던 오늘 아침에 CBS 인터뷰에서도 그 앵커가 계속 물었죠. 자, 이 핵심 관계자가 직접 이 사건을 수사한 사람이냐, 아니면 그 사람한테 들었던 사람이냐. 이런 어떤 그 이야기를 하니까 허 기자 같은 경우는 그거는 뭐 일단 밝힐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 기사를 쓸 때 우리가 보통 한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3명 이상의 본인이 이제 확인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누군가를 한겨레 신문이 밝힌다면 저는 상당히 신빙성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복수의 증언자들을 다 밝히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3명의 만약에 지금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수사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사위의 관계자라든지 이런 사람이었다면 일단 기본적인 1차 자료에 접근 가능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류의 사건들을 들었다 해갖고는 이게 신빙성이 없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1차 자료를 직접 보지 않으면 사실은 저 정도 기사를 쓸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 이야기가 뭐냐면, 박지원 의원이 사실 이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게 뭐냐면, 박지원 의원의 지금 동영상과 자료를 이전부터 확보해 있었습니다. 김학의 관련 그렇죠. 사건.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상당히 박지원 의원이 굉장히 어떤 정통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 주장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다 들춰봤는데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더군다나 이제 김호준 씨 같은 경우도 본인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그런 게 없었고 오히려 윤중천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신빙성을 가지려면 한겨레 신문이 이제 내일 어떻게 보도할지 모르겠지만 이 관련돼서 3사람의 증언자가 누구이냐, 또 하나는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다이어리, 명함 등등이 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중에서 하나라도 증거가 일단 확보가 된다면 저는 신빙성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게 안 나온다면? 뭐 그게 안 나온다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검찰이 주장하듯이 사실 무기라는 이야기 쪽에 상당히 무게가 실리겠죠. 이수희 변호사님. 네. 구정처장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보도를 놓고 지금 이제 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역추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거나 또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김학의 전 차관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는 과거사 진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었고요. 여기에서도 진상과 관련된 보고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검 산하에는 진상조사 이 수사단이 꾸려졌었거든요. 이 수사를 한 사람들도 관련자들에 대한 어떤 면담이라든지 수사를 통한 어떤 진술 조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과거사위 또는 수사단 관계자가 아닐 것이냐,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같이 더 보실게요. 저도 이제 방송 전에 박지원 의원하고 통화를 했더니 말도 안 되는 보도다라고 이제 단언을 하던데요. 근데 이수희 변호사님, 제가 주목하는 건 이거예요. 뭐 방송인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건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어준 씨가 이번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우호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는 것 자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TBS에서 지금 오전에 방송을 하잖아요. 그 방송에서 본인이 안 그래도 자기도 그런 얘기를 들어서 취재를 해봤는데 자체적으로 접대는 없었고 윤중천이 거짓말을 한 거다라고 이제 어찌 보면 좀 똑부러지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김어준 씨가 요즘 이제 흥미로운 건 이전에 조국 장관 부인에 대해서 부인은 감옥에 들어가 있게 뭐 이런 또 농담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 농담 겸 뭐 좀 어찌 보면 좀 진담 섞인 아니면은 부지불식간에 좀 진위가 나온 것도 같은데 도와준다기보다는
외려 안 하니만 못한 농담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김어준 씨도 조국 장관과 관련된 지금 이제 조국 일가의 그 비위 혐의에 대해서 나름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진영 논리에서 열심히 이제 뭐 정권에 맞는 얘기들을 하고는 있는 것 같고 딸도 인터뷰하고요. 뭐 이런 겁니까? 그런 거는 이제 기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뭐 드러나는 자료가 본인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선동이라든가 뭐 그런 페이크 뉴스로 가짜 뉴스로 확대 재생산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안만큼은 좀 깔끔하게 뭐 본인이 정리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뭐 범여권 인사들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겨레 기자는 이번 의혹의 핵심이 윤석열 총장이 실제로 접대를 받았느냐의 진실 여부가 아니라 검찰이 윤중천 씨의 진술을 받고도 이 사실을 덮었다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사 얘기는 또 다른데요. 비교해서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그런 진술이 있었고 그 진술 자체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그 진실 유무에 대한 조사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이 더 방점이 찍혀 있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정확한 워딩은 제 만난 적도 있는 것도 같다. 이런 취지의 면담 보고 형식의 조사 당시 그 과거사위 조사단 관계자의 면담 보고서가 있습니다. 1차 수사 기록 2013년도에 거기에 윤중천의 전화번호와 명함과 다이어리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확인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지검장님께서는 전화번호부와 통화 내역, 다이어리 전체를 다시 한번 검토했는데 윤석열의 윤자도 발견하지 못했다. 맞습니까? 윤석열은 없었습니다. 저 오늘 국감장에서 나온 당시 김학의 관련 수사팀 단장이었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의 말이 오늘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 네. 그러니까 결국 윤준천 씨조차도 윤석열 총장 언급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환섭 지검장의 이야기는 당시에 수사를 총괄했기 때문에요. 본인이 이제 아마 수사하기 전 단계에서 이제 윤중천 씨가 다시 과거사에 재수사한 단계에서 검사가 직접 윤중천 씨를 만나서 혹시 아는 검사들이 있냐라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윤중천 씨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윤석열 지금 총장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당시에 뭐 녹음이나 그런 거 하지 않고 본인이 그냥 메모를 해서 보고서 형태로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때 그걸 윤중천 씨한테 물어봤답니다. 윤석열 총장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어보니 윤중천이 내가 언제 그런 이야기 했어? 난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다. 나는 모른다. 라고 했다는 게 이제 여환섭 지금 지검장의 증언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거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만약에 알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조사를 했겠죠. 만약에 그 단서가 있기 때문에 조사관 입장에서는 그런 진술이 직접적으로 있으면 그럼 어떻게 윤석열 총장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것이고 윤석열 총장한테도 확인을 당연히 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지검장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서 부인을 하고 본인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아예 윤 총장한테도 이거는 질문할 거리가 아니다라고 해서 거기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윤 총장 이름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이 면담 보고서에 한 번 쭉 나오는 건 사실이고. 잠시만요. 화면 다시 보시면 윤석열 총장을 만난 적도 있는 것 같다. 이 내용이 나온 거. 그렇죠. 예. 이 지금 현재 조사를 했던 검사는 현재 지금 미국에 연수를 가 있다고 그래요. 아마 뭐 다시 확인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정식 조사로 넘어와서는 사실 이 진술을 윤중천이 뒤집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지금 이제 그 한겨레 측에 주장하는 거는 그거는 오히려 덮었다라고 이제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현정 의원님. 네. 조금 더 보면 일단 출처가 불분명한 건 사실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뭐 일단 이거 자체가 면담 보고서라는 것 자체가 정식 수사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어떻게 녹음이 되어 있는지 보관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어떤 이 신빙성 자체가 그렇게 무게를 두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윤 교수님 아까 못다 하신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굉장히 심플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겨레 기자는 과거사위에서 관련 보고서 공식 수사 기록은 아니지만 관련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 그것을 검찰에 넘겼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오늘 이제 최초 면담 보고서에서는 윤석열을 만난 적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이것도 좀 바뀐 거거든요.
어제 오늘 아침 오전까지 나왔던 얘기는 검찰에서는 그런 보고서를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사 위에서 검찰에 넘긴 공식 수사 기록이 아닌 관련 보고서 있잖아요. 예. 그것만 공개가 되면 진위가 명백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